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대욱TV입니다. Do it now, now and here,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루지 말라는 얘기죠. 행복이란 결코 미루거나 저축되어서 배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행복은 바로 지금 여기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마침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공유합니다. 함께 하시죠. Do it now. 나도 한때는 아름다운 노년을 꿈꾼 적이 있었다. 시골에서 나무와 꽃을 심고 가꾸면서 전원생활을 즐기고 자연을 벗삼아 남은 생을 자축하면서 살겠다는 꿈을 키웠었다. 그러다 이루지 못한 꿈이 되고 말았지만 나에게 선망의 꿈을 불어넣은 사람은 나의 절친 친구였다. 나의 친구는 고등학교,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였다. 이들 부부는 50대부터 10년 계획을 세워 노후 준비를 시작했다. 이들은 은퇴 후 자연에 묻혀 살면서 1년에 2번 정도 해외여행을 다니겠다고 했다. 해외여행이 힘에 부칠 나이가 되면 제주에서 1년 살고 남해, 고흥, 속초, 담양, 안면도 등으로 둥지를 옮겨 다니며 노마드 인생을 살겠다고 했다. 그들의 은퇴 후 10년 계획은 치밀하고 촘촘했다. 모든 걸 아끼며 구두쇠처럼 살아도 목표가 있는 삶을 사니 누구 앞에서도 당당했다. 친구네는 시간이 될 때마다 시골에 내려가 심을 식물 종자와 나무를 찾아 5일장을 돌았고 여행에 필요한 각종 용품과 옷가지 준비를 낙으로 삼아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다. 그렇게 많은 날이 지나갔다. 건장했던 친구가 정년을 1년 앞두고 최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는 6달도 못 채우고 죽고 말았다. 들판에 덜렁 혼자 남게 된 친구 아내가 안쓰럽고 무거운 현실에 가위 눌리는 그녀의 삶이 안타까웠다. 원망과 분노, 슬픔이 몸을 탈진시키면서 우울증을 불렀고 사람을 피하는 대인기피증까지 생겼다. 외출을 멈춘 채 전화도 본인이 필요한 것만 선별해 봤다가 그마저 전원을 끊어올 때가 많았다. 깔끔한 성분 탓에 반질반질 윤이 나던 집안 살림에 먼지가 앉고 정신이 사나울 정도로 집안이 헝클어졌는데도 치우거나 정리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아들이 엄마의 집을 정리해 주려고 내려왔다가 한숨만 말아 쉬었다. 방마다 널린 전원생활에 필요한 용품들, 구석구석에 처박은 씨앗봉지들, 열린 대형 여행용 가방엔 택이 그대로 달린 옷가지들로 정신이 사나웠다. 어떻게 정리 좀 해볼까 했던 아들도 적당한 선에서 손을 들고 말았다. 하나같이 두 분이 꿈이 차있던 것들이고 소망했던 것들이다. 나는 그 허망함을 보고 전원의 꿈을 적기로 했다. 미래를 담보하려다 오늘을 망칠 것 같은 두려움이 들면서였다. 2년쯤 지나 아내와 함께 그녀의 집을 찾았다. 우리 내외와는 어울려 여행을 다닐 만큼 허물없이 지낸 사이였다. 그래서인지 가겠다고 할 때 타박하지 않았다. 만나보니 생각보다 표정이 밝았고 생활도 좋아 보였다. 그녀는 아내를 향해 가슴 속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오지 않은 미래를 쫓다가 오늘을 실패한 사람이 나라며 오늘 맑았던 하늘이 내일은 비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편이 더 좋아지고 자유로울 때 하겠다고 미룬 일이 있다면 지금 시작하라고 권했다. 어제는 대학에서 정년퇴직한 친구와 저녁 식사를 같이 했다. 37년 동안 사회학을 가르친 친구는 정년퇴직을 하면서 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낸 마지막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강의를 마치면서 칠판에 이렇게 쓰고 각자의 생각을 적어내라고 했다. 말기암으로 5개월 시한부 삶을 선고받았을 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여행을 가겠다. 소문난 맛집을 순례하겠다. 등 돌린 친구들과 화해를 하겠다. 세계 여행을 떠나고 싶다. 내가 사랑했던 여자를 만나보고 싶다.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을 것 같다는 등 돌발적인 질문에 학생들은 비교적 자신의 생각을 담담하게 표현했다. 저마다 가슴에 담았거나 그려온 생각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한 학생만이 손으로 턱을 괜 채 창밖만 쳐다보고 있었다. 교수가 학생에게 다가가 주의를 주었다. 무엇이라도 쓰게. 아무것도 안 쓰면 0점 처리된다네. 학생은 그 후에도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과제 제출 5분 전이라는 소리를 듣고서야 무언가를 단숨에 적었다. 학생이 제출한 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 나는 내일의 희망을 걸지 않는다. 오늘 사는 일만으로도 나는 벅차다.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며 사는 하루살이처럼 살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 수밖에는. 그것이 남은 삶을 향한 내 사명이다. 그 학생만이 교수의 마지막 강의를 이해하고 있었다. 100여 명의 학생 중 그만이 과목 성적 A+를 받았다. Do it now. 바로 지금 시작하라. 과거는 돌릴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 유일한 삶은 오늘뿐이지 않은가. 종이를 찢기는 시효도 붙이긴 어렵듯 흘려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오늘이 없으면 덧없어지는 것이 내일이다. 미래는 내 것이 아니므로 할 일이 있다면 지금 시작해야 한다. 어제를 녹여 내일을 만드는 용관호의 시간은 지금 이 시간, 오늘뿐이라고.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미스터리이며 오늘은 선물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래서 최고의 선물은 현재이다라고. 삶의 황금의 시간은 내가 숨쉬고 있는 바로 지금. 석인성시. 가장 귀한 것은 언제? 귀한 그릇, 값비싼 옷은 왜 그렇게 아끼는 것일까? 현재보다 미래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를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그 미래가 현재가 되어도 즐기지 못한다. 그러니 미루지 말고 지금 즐기자. 석인성시. 아낄석, 아낄딘, 이룰성, 똥시. 아끼고 아끼다 똥된다. 제일 값비싼 그릇은 언제 쓰실 건가요? 상담할 때 이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은 나중에 귀한 손님이 올 때 쓰려고 아껴둔다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저렴한 신발에 허름한 옷을 입고 싸구려 그릇, 값싼 그릇만 사용한다. 죽은 사람의 물건을 정리해주는 유품정리사들의 말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개 제일 좋은 것은 써보지도 못한 채 죽는다고 한다. 그렇게 안 좋은 것만 쓰고 안 좋은 것만 먹다 죽으면 우리 인생은 안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진 채 끝이 난다. 물건이나 음식만 그럴까? 아니다. 생각이나 말도 그렇다. 평소 안 좋은 생각과 안 좋은 말만 하다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는 사람이 많다. 귀하고 좋은 것 너무 아끼지 말고 지금 쓰고 지금 하자. 어저께 제가 이 드라마 하나를 보느라고 밤을 거의 꼴딱 설 뻔했네요. 드라마를 잘 안 보는 편인데 어쩌다 시간이 좀 나고 구구도 없고 해서 드라마를 봤습니다. 대행사라는 드라마인데요. 정말 잘 만드네요. 아무래도 픽션이니까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은 전체 구성면에서는 참 잘 만들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뭐랄까요? 네, 여기 본부장이 아니면 무슨 상무급 그 임원이 아무리 자기 팀원들이라 해도 마구 자르거나 인사관련 그렇게 못 냅니다. 그렇게 위임되어 있는 회사가 좀 없고요. 두 번째로는 원아의 그 딸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마음대로 할 회사는 그렇게 많이 없죠. 비록 몇 개 회사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아무튼 제가 지난번에 미생이라는 그 드라마 그것도 참 감명 깊게 봤는데 이 대행사 이게 또 이렇게 가슴에 또 와닿았네요.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제가 새로 좀 일을 하게 된 그 솔티미디어라는 그 대행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행사의 생리 이거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건의 전개 물론 극적인 요소 드라마니까요. 그런 게 있긴 하지만 너무 재미있게 만들었어요. 저 같은 사람을 어쨌든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글쎄 이게 벌써 몇 시간째 지금 보는지 몰라. 예, 하고 싶은 건 하고 삽시다. 다음에 미뤄봐야 별로 좋을 게 없어요. 부르고 싶은 사람 있으면 부르고 만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만나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가고 싶은 곳 있으면 가고 그리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시간이 더 되면 돈이 조금 더 모이면 무엇이 어떻게 되면 이렇게 하루 이틀 차일피일 미루다가는 결국은 시간은 다 가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산막을 향합니다.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 권대욱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빛나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